오시는 분들이 중증 상태, 그러니까 원한다고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급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진 분들이 줄에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의사 표현이 가능한 분들에게 이를테면 내가 고려장 당했구나, 우리 가족한테 버림받았구나, 이런 아주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 요양원에 오면 여기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잘 좀 이렇게 달래주시고 생각을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하시게 하는 노력을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입소가 되시면은 키워커, 그분에 대한 키워커가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3교대, 4교대로 돌아가지만 어느 키워커가 이제 그분에 대한 모든 옷 정리며 모든 것을 이제 주 담당자네요. 주 담당자지요. 네. 그분이 이제 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분의 만족도 조사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그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작업치료사가 이제 하고도 있고, 또 이렇게 운동도 시켜주고, 휠체어 타신 분은 휠체어 체조도 하고, 그래서 10가지가 넘는 그런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참가도 하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 잘 못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미시키면은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 면회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면회 신청만 하면은 또 면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좋아하시죠. 이제 환경이 또 여기는 또 토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빌딩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네, 뭐 더 친환경적인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건 참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요양원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삶의 행태, 또 오신 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만족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글쎄요,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약간 묻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자연사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말아달라, 응?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연명 같은 거는 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가족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 같은 분들은 6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걸치니까 가족들의 어려움이, 고통이 심한데요. 이 치매 환자는 뭐 거의 10년, 뭐 몇 년 이렇게 그냥 가족이 굉장히 시달린 상태에서 연명까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 열이 뜨고 뭐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콧줄도 끼고 뭐 욕창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무척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말기로 가시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자연히 이제 곡기가 끊어지시고 뭐 수액 정도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얼굴색이 참 예쁩니다. 자는 것 같이 참 고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장례도까지 치르게 되고 못 오시는 이제 그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쎄, 저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보면서 또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보면서 우리들의 노후는 어떻게 지냈으면 좋을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일 것인가, 이런 것들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우리 요양원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또는 말기에 병원에 가서 집중 치료, 말기 네. 치료를 해주길 원하십니까? 하는 거를 가끔 다들 들어요. 미리 파악을 합니까? 미리 파악하죠. 아, 의사 표현이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겠죠? 가족이 아. 가족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아, 또 이제 여기서 사시다가 6, 7년 사시다가 중증이 돼가기 시작할 때 좀 더 상담을 좀 자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타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쪽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면 절차가 굉장히 쉽고 의사 사망 진단서며 이런 것들이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요양이 되고 나서는 병원으로 가시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연 여기보다도. 근데 그게 환자 중심의 관점보다는 보호자들이 행정의 편의성 이런 때문에 병원에 가고 그런 거는 너무 본말이 좀 뒤집어져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그 원장님이 보신 바로는 다른 암 환자 같이 단기간에 판정을 받아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달리 치매 환자는 이미 그 전에 몇 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치매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 끝까지 모든 거 다 하자. 이런 식의 맹목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이 적다. 들어요. 그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 적어요. 것 같네요. 네. 가족분들이 아주 지쳐가지고 전화만 오기만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또 병원 데려가라고 가라고 그러는구나. 또 병원 가라고 그러는구나. 열 떴구나. 이런 그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 말기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편리함 때문에 일테면 요양원에서 또는 심지어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뭐 과학수사대까지 나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 내지는 막 돌아가시는 상태의 분을 병원으로 가고 오는 게 이게 정말 인도적인 견지에서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로 하면은 훨씬 이게 개선되겠다. 그런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주에 한 번씩 촉탁이가 옵니다. 네. 오늘도 와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어르신들의 모든 걸 아니까 돌아가실 분들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망 진단서라도 써주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달 더 이상 사시기 힘든다든가 몇 주일밖에 안 남았다든가 그러면 그런 판단 같은 것이 축적돼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조만간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 있었을 분이다. 그런 걸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무슨 이게 타살의 문제나 뭐 이런 거를 따진 일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와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가뜩이나 황망한 가족들 내지는 우리 요양원의 그 종사자분들이 무슨 수사 내지는 조사받는 것처럼 되니까 정말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개선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촉탁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면은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려웠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가족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인 수사하듯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무슨 자살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못지않게 또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숫자가 그것도 또 비록 지금
적은 비율이지만 병원이 아닌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10몇 프로, 20몇 프로가 있잖아요. 네, 고독사 이런 있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수사당하듯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는 경찰이나 조사기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 그 자살자나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그 사인을 파악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헤아리고 기본 교육이 돼 있는 상태에 가서 임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무슨 범죄 수사하듯이 막 들쑤시는 거 하고 크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더 제도적으로 그런 촉탁이나 또 정기적인 그 주치의의 왕진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되면은 이분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 말기 상태 또는 임종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돌아가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니까 예. 그대로 그 뭐 서면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범죄 수사하듯이 하니까 댁에서 돌아가시기 싶어 하는 분들도 그런 일 때문에 가족에게 폐끼칠까봐 못하는 문제가 예, 있더라고요. 있을 것 저희 같아요. 같은 사람도 예. 권하기가 어렵고요. 예. 예,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이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너무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지금 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은 권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는 뭐 왕진 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 살던 곳에서 편안히 가실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고 또 뭐 방문간호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백업 해주는 그런 제도가 손쉽게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양원에 와서 생활하시는 돌봄을 받는 환자들, 주로 노인이시겠죠. 이분들에게 우리 요양원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있나요? 아직은 그 종말기 케어에 대해서는 간호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반 그 요양보호사들은 종말기를 맞이한다. 또 좀 더 자세히 이제 그분하고 스킨십을 가져라. 뭐 영양 매니지먼트를 다 해줘라. 그러니까 다른 식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해줘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그리프 케어 그걸까지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우리가 곡기가 끊어지면은 1인실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간호 쪽에서 케어 플랜을 짜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케어 플랜을 짜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호 쪽에서 중점적으로 간호실 옆에 호스피스실 같이 해놓고 이제 자주 보시게 또 면회도 자주 하시게 이렇게 이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1인실이 그러니까 아주 말기 상태에 호스피스 돌봄 단계에 가신 분들을 주로 옆에, 모시고 예.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임종실이 되는 거죠. 거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그 호화찬란한 거대 병원들의 임종실이 거의 없다는 게 예. 정말 그 임종도 마지막에 필수적으로 오는 단계인데 거기에 맞게 환자가 좀 더 차분하게 안정된 환경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좋죠. 또 가족들도 그 혼란스럽고 복잡거리는 곳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좀 단정하게 또 가족들만 오붓하게 그렇죠. 있어서 환자 고인 세상을 떠난 분들과 작별의식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점에서는 요양원이 병원보다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네요. 글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좀 더 자주 보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 거죠. 네. 예. 곡기 끊는 단계를 얘기하셨는데 곡기 끊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양원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식사를 못 하시면 강제 영양급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드실 수 있는 만큼은 영양 캔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양이 다 되지 않으면은 영양 캔들을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보충해서 이제 먹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연하곤란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삼키지를 못하는 경우는 이제 수분 공급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합병증이 없는 한은 여기서 소촌을 원하시면은 종말기를 이쪽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참 그런 면들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인공영양급식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공호흡기는 내가 안 끼겠다면 안 낄 수 있는데 그 생명이 꺼져가면은 호흡도 안 되고 수분이나 영양 공급도 안 되는 건데 뭐는 허용하고 뭐는 허용 안 하는 게 좀 모순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양원이 그런 전문 시설이기 때문에 강제 영양급식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위법이다. 처벌받는다. 이런 문제는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예. 저희가 그 생명이 안타까우니까 네.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영양캔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자기 죽음을 준비하더라 하는 걸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의사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이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그걸 조정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우리가 정신이 그저 멀쩡할 때 아, 난 병원에 보내지 말아줘. 응? 여기서 밤새 한영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본인이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요번의 경우도 이제 그 천주교 믿으시는 분인데 참 좋게 이제 그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점심 다 먹고 물 2모금 마시고 꼴까닥 가셨어요. 아주 곱게 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그 10명 중에 1명이 일동할동한 그렇게 이제 좋은 케이스고 어떤 분은 입에다가 아무리 드시는 것을 음식을 넣어도 다 안 먹겠다고 빼요.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그냥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액을 놔드려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곱게 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매에도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나빠졌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겠네요. 근거는 되지요. 네, 예. 근거는 되는데 이 간호 쪽에서 봤을 적에는 살려야 하니까 이제 보호자들한테 모셔가라고 계속 연락은 합니다. 네. 그래서 열이 뜨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염증이 있는 거니까 병원에서 처치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양원에 있는 분들 중에 특히 가족 연고가 없거나 약화된 분들의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뭐 이러는 그 경우는 없었나요? 저희는 통장은 다 보호자에게 줍니다. 보호자한테요. 네. 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적게 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 없던 가족도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셔요. 예. 그래서 다 드립니다. 네. 치매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것,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대책이 어려워진다고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치매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망증인지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치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우선 나이 들어서 정상적인 건망증하고 치매가 뭐가 다르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건망증은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고, 치매인 경우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또 그냥 건망증인 경우에는 자기가 병에 대한 의식, 병식이라고 하는데 병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치매는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러셔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그러셔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것이고요. 그 특징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억에는 기억하고 보존하고 상기시키는 세 가지 기능이 잘 돼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치매의 기억력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셔야 하는 거는 현재부터 잊어버린다. 옛날 거는 많이 아셔요. 그런데 현재 1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건망증하고 틀린, 현재부터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 먹은 적이 없고 맨날 굶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는 저 며느리가 맨날 굶기는 것 같다. 밥을 안 주는구나. 또 밥 드리고. 이렇게 전체 기억이 없어지는 세 가지 점을 아주 유념을 하셔야 치매인지 판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증상인가, 문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매의 그 특징, 그 법칙 중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그거는 자기 유리의 법칙이에요. 나는 절대로 소변을 눈 적이 없다. 싼 적이 없지. 유리라는 게 자기한테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네. 자기한테 좋게. 예. 자기가 소변을 이부자리에다 싸놓고도 네. 이거는 뭐 고양이가 와서 쌌고 컵에 물이 엎질러졌지. 근데 내가 했느냐. 자기 유리의 법칙. 그러나 감정 잔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얘기했어. 어저께도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은 맨날 가르친대요. 그냥 뺄셈 가르치고 뭐 그다음엔 뭘 운동을 가르치고 부인께서 남편을 그렇게 가르쳐요. 전응아이인 경우는 이 같이 전응입니다. 전응아이인 경우는 원래부터 전응이기 때문에 배움이 괜찮습니다. 치매 환자는 뇌세포가 뭐 파괴됐기 때문에 재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숟가락질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아셔서 해야 되고, 감정 잔존의 법칙이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야단 맞은 거는 다 기억합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이듯이 그거는 쌓여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저는 나쁜 사람, 나쁜 며느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신뢰관계가 전혀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사장님만 오면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음성을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높은 음성을 하면은 귀에 더 안 들립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입을 크게 하고 눈선을 맞춰야 돼요. 휠체어에 환자가 앉아 있는데 나는 서서 일한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꿇어 앉아서 눈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을
책을 보시든지 해서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덜 괴로우십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제2의 환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의 보호자로서의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려면은 데이케어 같은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좀 맡기시고, 나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오랜 동안 돌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쉬고 밝은 얼굴로 활짝 웃으면은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건 다 알아들으세요. 네. 그런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막 절절매면은 그거 금방 아셔요. 감정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십니다. 둔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없어지지만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예. 고려사항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맨날 해드린다가 아니라 같이 나의 좋은 친구가 돼서 어머니하고 어떻게 오랜 동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을 잡수셔야지 맨날 해드리는 거는 안 됩니다. 정말 치매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부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치매는 무슨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많은 분들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10%는 치매에 걸리게 돼 있고 85세 이상 노인의 40%는 치매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리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것을 잘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중요하고, 또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본인도 잘 공부하고 가족들도 잘 공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젓가락질 똑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그 상태에 맞는 음식과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그 바른 대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사람이 점점 못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리지 말고 안 되는 부분만 옆에서 거들어드리면 됩니다. 대신 칭찬은 어머니가 다 하신 걸로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늘 즐겁게 잘하셨다, 그렇게 이제 애같이 그렇게 칭찬을 하셔야 해요. 내년이면 우리 사회가 1000만 노인 시대, 국제 기준이 정한 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뒤따르는 현상이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잘 돌보는 게 이제는 가족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의 과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원들의 역할이 지금도 중요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요양원의 운영에 대해서 좀 일선에서 이끌고 계시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당부하거나 또 이렇게 좀 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지도를 해주시고, 외국 같으면 가산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2.5대 1 체제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3대 1. 그러니까 돌보는 인원과 환자의 비율이 한 사람이 2.5인을 돌본다. 요번에 이제 2.3이에요. 낮춰졌나요? 네. 내년에 또 2.1인데요. 네.
사람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아, 예. 예. 네. 이제 인원수는 좋아지는데 네, 네.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에 따른 수가가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맞춰 나가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오래된 시설은 기능 보강비라든지 이제 이런 장비 보강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는 모든 분야에 다 걸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그 요양원에서 돌볼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은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는 중국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병원에만 있으시지 네. 여기는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건데 병원에 있으신 그 조선 그분들도 어려운 일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요양보호사 같이 이 자격증을 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케어합니다. 그러면서 금액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호자 측면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제 한글을 깨우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일본도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필요한 일이겠네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돌보게 하는 게 그런 것 없이 했을 때 하고 생명과 네. 그 환자의 그 안전을 다루는 건데요. 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또 대우를 해주고 그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입원해 계신 치매 환자의 가족 또는 요양원에 입원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환자나 가족에게 좀 말씀해 주실 당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족의 입장이지만은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도 모자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재가 서비스에 대한 그 항목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는 가정 파견으로 재활도 받을 수 있고 언어 치료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본인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가족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끼리의 이제 그 화합이 잘 돼야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요. 특히나 치매인 경우는 어느 한 사람에만 맡겨져 있지 남들은 다 몰라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가족들의 그 연계 하나의 줄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나가시고 본인의 심신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제2의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유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시고 그에 대한 예방 방법도 알아두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치매는 장기전이다. 또 총력전이다.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고 분담하고 또 이해를 해야 잘 돌봄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공부해야 하는 병이다. 그 점이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도 좀 본격적으로 치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